이 40만 원 제 전 재산인데 이거라도 쓰세요. 미정의 떨리는 손이 병원 수납 창구에 있는 한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28살 식당 직원이 월급 받고 카드값이랑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로 남는 돈 딱 40만 원 전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미정은 평소처럼 오전 9시에 출근할 때마다 그 어르신을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 대로변에 위치한 5층짜리 그랑블루 레스토랑. 1층부터 3층까지는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4층과 5층은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이었습니다. 미정은 이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 보조였습니다. 건물 앞 계단에 그 어르신이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 얼굴은 제대로 씻지 못한 듯했고 손등은 거칠게 트여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레스토랑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주방 보조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카드값과 월세를 내고 나면 많아봤자 생활비로 4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빠듯했지만 미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와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지만 요즘은 간단한 요리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끔 주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강남 대로변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건물 하나쯤은 가질 수 있을까? 어머니도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작긴 하지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미정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미정은 처음 그 어르신의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 치매로 집을 나가셨다가 사흘 만에 찾았을 때 외할머니도 저렇게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미정은 그때 자신이 대학 시험 준비로 바빠서 외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게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미정은 병상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좀 더 잘해드릴걸. 좀 더 자주 찾아뵐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식당 앞에 앉아 계신 그 어르신을 보는 순간 미정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보이는데 왜 들어오지 않는 걸까? 혹시 돈이 없는 걸까? 이틀째 되는 날 미정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물이라도 드세요.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탁한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슬프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물을 받아드셨습니다. 미정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의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며 가난하게 살아오셨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어렵다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된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살아야 해. 그게 사람이야. 어머니는 동네 독거노인들 반찬을 자주 챙겨주셨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셨습니다. 미정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어르신은 매일 오셨고 미정은 매일 따뜻한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때로는 보리차, 때로는 꿀물도 내왔습니다. 어르신은 항상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셨지만 여전히 레스토랑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미정은 어르신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미정은 알았습니다. 저 눈빛을. 미정도 서울에 올라와 혼자 자취하며 외롭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명절에도 고향에 못 내려갈 때가 많았고 밤늦게 일 끝나고 혼자 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됐습니다. 혼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정은 어르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텐데, 누군가의 할머니였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혼자 길거리에 앉아 계실까? 가족은 어디 있을까? 일주일째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미정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날 얇은 옷 한 겹만 걸치고 그저 앉아만 계셨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황급히 뛰쳐나가 보니 어르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미정은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며칠을 굶은 게 분명했습니다. 미정은 주저없이 결정했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셰프님, 밖에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이 앞 병원에만 얼른 모시다 드리고 올게요. 주방장 셰프가 놀라 물었습니다. 뭐, 지금 저녁 준비 시간인데 119 부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셰프는 한숨을 쉬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빨리 다녀와. 그 어르신 자주 오시던 분 맞지? 네, 감사합니다. 미정은 다시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타고 어르신을 근처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어르신을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미정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정은 어르신의 가방을 뒤져봤지만 지갑도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검사비가 40만 원입니다. 수납창구 직원의 말에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는 딱 40만 원. 월급 받고 카드값이랑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로 겨우 남는 돈이었습니다. 이번 달 먹고 살 돈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지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이번 달은 뭘 먹고 살지? 하지만 고개를 들어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을 보는 순간 미정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외할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후에 어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도 외로워서 남의 외로움을 아는 마음, 그 모든 게 미정을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손을 떨며 가방에서 현금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어르신 침대 옆에 앉아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르신은 치료비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미정은 괜찮다고 건강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검사비 40만 원을 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0원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병원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하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따뜻한 물을 드렸던 어르신. 말은 없으셨지만 항상 고맙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그 모습. 사람이 위험할 때 돕는 것, 그게 우선 아닐까?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뿐이니까. 집에 돌아온 미정은 텅 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든 되겠지. 미정은 원룸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건물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르신한테 쓴 40만 원.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순간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정아,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뤄지는 거야. 그래, 지금은 힘들어도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미정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살린 그 어르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 달 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작은 선택이 불러올 거대한 반전을 그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오전 9시면 그랑블루 레스토랑에 출근했습니다. 그날 이후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어떻게 돈은 마련해서 월세는 일주일 늦게 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응급실에서 헤어진 그 어르신이 레스토랑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미정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미정은 어르신을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드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어르신은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하게.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이틀에 한 번씩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미정은 어르신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국화차, 보리차, 때로는 꿀물도 내왔습니다. 어르신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 미정의 일하는 모습,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모든 걸 조용히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 직원 선희가 물었습니다. 미정 씨, 저 어르신 누구세요? 자주 오시던데.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미정 씨는 정말 착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은 언젠가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온다고. 어느 날 저녁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 준호였습니다. 미정아,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만나서 미안해. 준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요즘 야근이 많아 통화로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미정은 괜찮다고 자기도 바쁘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곧 시간 내서 꼭 보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형제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바쁘게 사는 평범한 커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어르신이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미정이 다가가자 어르신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뭐예요? 어르신은 말없이 미정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미정이 살짝 열어보니 5만 원권 지폐가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미정은 봉투를 돌려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받아달라고.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어르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 게 분명한데. 하지만 어르신이 너무 고집스럽게 권하셨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어르신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미정은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은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일 텐데 이렇게 마음을 전하시다니.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또 좋은 일 했어.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에서 행복함을 느끼셨는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항상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생각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 나겠니?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데.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 그때 후회 많이 했잖아. 외할머니한테 잘 못해드린 거. 그래서 요즘 혼자 계신 어르신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외할머니 못 본 거 아니야. 넌 대학 시험 준비하느라 바빴잖아. 외할머니도 다 이해하셨을 거야. 대신 지금 다른 분들한테 잘해드리는 게 외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거란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날이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문득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혼자 자취한 지 벌써 5년. 명절에도 일 때문에 고향에 못 내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밤늦게 레스토랑 일 끝나고 혼자 좁은 원룸에 돌아가면 유난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외로움이 더 이해가 됐습니다. 혼자 레스토랑 앞에 앉아 안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 마치 가족이 그리운데 갈 곳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미정도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요.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일 때. 그래서 미정은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의 외로운 사람들 모두에게요. 한 달 동안 어르신은 꾸준히 식당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차 한 잔만 마시고 가셨고, 때로는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미정은 어르신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미정을 관찰했습니다. 손님에게 친절한 모습, 동료들을 챙기는 모습, 지친 표정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모든 것이 어르신의 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진짜라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미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돌본 그 어르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곧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며칠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아,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너 보고 싶어.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를 못 만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괜찮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바쁘긴 한데 재밌어. 아, 그리고 요즘 식당에 자주 오시는 어르신이 계셔. 미정은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어르신을 만났던 날, 병원에 모셔다 드렸던 일,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챙겨드리고 있다는 것까지.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다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미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말인데,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즘 병원 자주 다니셔. 그래서 내가 더 바빴던 거야. 미정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나 이해해. 준호는 고마운 듯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조만간 우리 어머니 뵈러 가자. 어머니도 너 만나고 싶어 하셔.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언젠가는 만나야 할 사람이지만 왠지 긴장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미정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르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어르신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몰랐습니다. 미정은 매일 식당 문 앞을 바라보며 어르신을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선희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 요즘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미정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어르신 말이야. 일주일째 안 오시는 거야. 걱정돼. 선희는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곧 오실 거야. 미정 씨가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잊으실 리 없잖아. 하지만 금요일이 되어도 어르신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르신도.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어르신은 이제 자신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정은 일찍 레스토랑에 나갔습니다. 주방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미정아, 내일 시간 돼? 어머니가 내일 꼭 너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내일 몇 시에? 오후 3시. 우리 집으로 올래? 미정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드디어 준호의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주방에 앉아 내일 뭘 입고 가야 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르신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타나신 어르신은 평소보다 훨씬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르신, 미정은 달려가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했어요. 어디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 씨,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미정은 어르신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작별을 고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왜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르신은 대답 대신 미정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미정은 어르신의 품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르신은 미정을 떼어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꼭 만나요. 그리고는 레스토랑을 나가셨습니다. 미정은 어르신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준호 어머니를 만나고 어르신도 다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일이 겹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미정은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으며 기도했습니다. 내일 모든 게 잘 되기를, 준호 어머니가 자신을 좋게 봐주시기를, 그리고 어르신이 건강하시기를. 미정은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작은 선행의 씨앗이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미정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 미정은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 머리도 곱게 빗어내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여러 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정은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변이 점점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대문, 경비원이 서 있는 집들. 미정은 혹시 주소를 잘못 찾은 건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준호가 보낸 주소가 맞았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규모의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미정아. 잠시만.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분수. 미정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이런 집에 사는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미정아, 어서 와. 미정은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준호 씨, 여기가 당신 집이야? 준호는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미안해. 말 안 한 게 있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들어와.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모든 게 미정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거실 한쪽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미정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 허름한 옷을 입고 건물 앞에 앉아 계시던 그 어르신. 미정이 40만 원을 내어 병원에 모셔다 드렸던 그 어르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도 곱게 빗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 아니라 따뜻하지만 위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과일 바구니가 덜덜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일어나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미정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댁이세요? 준호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어머니야.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그 어르신이? 레스토랑 앞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준호의 어머니라고? 미정은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르신은 미정을 소파에 앉히고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놀랐죠? 미안해요. 어르신은 미정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호 어머니 장미숙이에요. 준호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강남에 빌딩 5채와 이 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일하는 그랑블루 레스토랑 건물도 제 소유예요.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빌딩 5채? 그리고 내가 일하는 레스토랑 건물도? 미정은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왜 하필 그 건물 앞에 앉아 계셨는지, 왜 레스토랑 안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셨는지, 얼마 전 준호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아이인지.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며 준호를 키웠죠. 그래서 알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진심과 거짓이 얼마나 다른지.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짓처럼 위장했어요. 용서해줘요. 당신을 시험한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나쳤어요. 어떤 사람은 더럽다며 피했고 어떤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일주일 동안 매일 따뜻한 물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쓰러진 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원래는 그냥 앉아만 있으려고 했는데 테스트를 위해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운 곳에 앉아 있다 보니 정말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진짜로 쓰러진 거예요. 미정은 깜짝 놀라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위험하셨을 텐데.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그때 당신이 자신의 전 재산 40만 원을 망설임 없이 내주었죠. 월급 받고 카드값이랑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 전부를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정말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는 걸. 어머니는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2달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이 힘들어도 저에게 늘 따뜻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불평 없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당신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당신이야말로 내 아들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거실 한쪽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진짜 선물은 따로 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당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우리 비서가 찾아갈 거예요. 그때 진짜 선물을 드릴게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치 팔찌가 담긴 작은 상자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에게. 이 팔찌는 우리 집안 며느리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당신 것이에요. 며칠 후 당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비서를 보낼게요. 그곳에서 진짜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신의 꿈을 기억해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 어머니가 그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준호도 옆에 와서 미정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정은 두 사람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정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빌딩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는 순간 미정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단위였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재산 목록이에요. 언젠가는 다 준호 것이 되고 당신 것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당신이 받을 선물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에요. 당신의 노력과 선행에 대한 보상이에요. 미정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준호 씨를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당신은 제가 거지인 줄 알았을 때도 똑같이 대해줬잖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차린 소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음식보다 이런 게 더 좋아요. 가난하게 살 때 먹던 음식들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미정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마음씨는 변하지 않은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준호가 미정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놀랐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 준호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나 평범한 직장인인 척했던 거 미안해. 어머니가 나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하셔서 일부러 중소기업에 다니게 하셨어. 미정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상관없어. 준호 씨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게는 항상 좋은 사람이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준호는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정은 침대에 앉아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비치 팔찌를 손목에 끼워봤습니다. 초록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그랑블루 레스토랑이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 설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 레스토랑에 비서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 미정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 미정은 평소처럼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홀 매니저가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 씨,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분인데 미정 씨를 찾는데요. 미정은 손을 닦으며 홀로 나갔습니다. 입구 쪽에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금빛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미정 씨 맞으신가요?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장미숙 여사님의 비서 이수혁이라고 합니다. 여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과 몇몇 손님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선희도 주방에서 나와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비서는 옆에 있던 남성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성이 금빛 서류 봉투를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크고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여사님께서 미정 씨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정을 주목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첫 장을 꺼내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 그랑블루 레스토랑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김미정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물 시가는 무려 150억 원. 미정은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서류를 읽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는 김미정. 이게 무슨...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전하셨습니다. 미정 씨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하셨죠. 그 꿈을 이뤄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미정 씨, 이 건물이 미정 씨 거라고? 비서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레스토랑, 4층과 5층 사무실 전부 미정 씨 소유입니다. 이미 등기 이전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등기권리증도 있습니다. 비서는 서류 봉투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김미정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사님의 편지입니다. 비서는 편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 당신이 주방 창문으로 밖을 보며 언젠가 나도 저런 건물 주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혼잣말하던 것을 알아요. 당신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이제 당신은 건물주예요. 당신이 일하던 바로 그 건물의 주인이에요. 당신의 선행과 진심이 이뤄낸 기적이에요. 축하해요. 미정은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정을 부축했습니다. 미정 씨, 괜찮아? 선희가 미정을 안았습니다. 미정은 선희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미정 건물주님. 여사님께서 조만간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손에 든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계약서, 등기권리증,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주방장 셰프가 다가와 미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정아, 축하한다. 이제 내가 우리 사장님이구나.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레스토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정은 난간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석 달 전 건물 앞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건넸을 때,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40만 원이 이런 기적을 불러올 줄. 이제는 15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알아봐주는 가족을 얻었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미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계세요? 미정이가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미정은 이제 그랑블루 레스토랑의 건물주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정은 여전히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보조가 아니라 정식 요리사로 승격되어 일했습니다. 건물주가 됐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제 시작점이었고 이 사람들이 제 가족 같은데요. 미정의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자신들을 내보내지 않을까 걱정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미정이 함께 일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미정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4층과 5층 사무실 공간을 개조해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요리 학원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무료로 요리를 가르치고 레스토랑에서 실습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준호 어머니는 미정의 결정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역시 내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어. 당신은 돈을 받았는데도 더 베풀 생각을 하는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정과 준호의 약혼식이 열리는 날. 장소는 바로 그랑블루 레스토랑 1층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이었잖아요. 어머니를 처음 만난 곳이고 제가 꿈을 키운 곳이에요. 오후 2시 레스토랑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정의 부모님, 준호 어머니, 동네 이웃들, 레스토랑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미정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레스토랑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이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미정의 어머니는 준호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준호 어머니는 미정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따님 키우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미정 씨 같은 며느리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서로의 아픔과 강인함을 이해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 준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석 달 전 저는 거지처럼 이 건물 앞에 앉아 있었어요. 테스트였어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미정 씨는 달랐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따뜻한 물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을 때 자신의 전 재산 40만 원을 망설임 없이 내주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진짜라고. 돈이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을 보는 아이라고. 어머니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주방 창문으로 강남 빌딩들을 보며 언젠가 나도라고 혼잣말하던 모습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선물했어요. 당신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내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외할머니를 잃었을 때 정말 후회했어요.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르신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미정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가난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살라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미정은 준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시험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놀랐어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소중한 아들을 맡기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정은 손에 든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건물을 받았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방 보조였던 제가 건물주가 되다니.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4층과 5층을 개조해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무료 요리학원을 만들 거예요. 저처럼 꿈을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니까요. 준호가 일어나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레스토랑 셰프들이 준비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급 프렌치 요리부터 소박한 한식까지 미정이 직접 메뉴를 정했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좋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식사를 하며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레스토랑 직원 선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정 씨, 나도 한마디 할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씨가 건물주가 됐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 우리 다 잘릴 줄 알았거든. 근데 언니는 여전히 우리랑 같이 일하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 선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정 씨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돈을 벌었는데도 더 베풀 생각을 하고 성공했는데도 초심을 잃지 않았어. 미정 씨 같은 건물주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야. 레스토랑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주방장 셰프도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축하한다. 너는 내가 30년 요리 인생에서 만난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씨가 진짜 금이야.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내 이야기가 우리 동네에 다 퍼졌어. 요즘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단다. 서로 더 친절해지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게 됐어. 옆에 계신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구나 싶더라고. 우리도 미정이처럼 살아야지. 해가 저물 무렵 준호 어머니는 미정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목걸이예요. 약혼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어머니가 직접 목걸이를 미정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잘 부탁해요. 당신이 있어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정은 레스토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와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정은 난간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저기 빌딩들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언젠가 나도 저런 건물 하나쯤은 가질 수 있을까 하고요. 어머니가 미정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이렇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준호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행복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세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4층과 5층 개조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2개월 후면 요리학원이 문을 열어요. 미정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미정 씨, 벌써 지원자가 100명이 넘었대. 모두 미정 씨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대.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이 서 있던 주방 창문 자리였습니다. 선희 씨,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았어?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미정 씨, 비결이 뭐야?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는 거, 그게 다야. 미정은 레스토랑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많은 선행을 베풀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불 켜진 빌딩들, 바쁜 도시의 풍경. 그 속에서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알 수 없다고. 작은 선택이 큰 기적을 부른다고. 40만 원이 150억이 되어 돌아왔고 주방 보조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살면 복이 온다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정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다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받은 축복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레스토랑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은 따뜻함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개월 후 요리학원이 문을 열면 100명의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꿀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장학재단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울 것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파장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정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더 많은 선행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하늘에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랑블루 레스토랑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찾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